안녕하세요. 데카르트 티보입니다. 오늘은 1조 원짜리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제목으로 지식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조 원짜리 석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매우 놀랄 것입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이 어떻게 1조 원이나 될 수 있느냐고 반신반의하면서 그게 도대체 어떤 논문이냐고, 더 나아가 진짜로 있는 이야기인가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지식은 과연 돈이 될까요? 오늘은 질문이 왜 이렇게 속 되냐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돈과는 무관한 가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한 사람 참 많습니다. 모두가 돈을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돈의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질문은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질문이죠. 요즘 학력이 인플레되고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면서 사람들이 지식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지식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1950년에 이미 500만 달러짜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랜더 연구소가 6.25 당시 중국의 태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랜더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당시 최신 전투기 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500만 달러의 미국의 대중정책연구소에 넘겼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넓을 왕, 가운데 중, 구할구자를 쓰는 왕중구라는 분이 쓴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중구라는 분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어로는 왕종치우라고 합니다. 이 책은 2004년에 중국에서 출판된 것인데 2005년에 허유영이라는 분이 번역하여 올림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하여 한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랜더 연구소 보고서의 가격을 현재가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쯤 될까요? 그냥 전투기 한 대 값이라니까 비교해보면 되겠죠. 2016년 우리 공군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선정된 F-35의 가격이 당시 대당 1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173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당시 그 보고서는 지금 가치로는 대략 1천억 원짜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조 원짜리 석사학위 논문은 대략 그 전투기 10대 값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값이죠.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뉴질랜드의 리차드 챈들러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그는 1982년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당시 그의 논문이 뉴질랜드 상장회사 기업 지배구조의 실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 주주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리차드 챈들러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자신의 의문을 실제 뉴질랜드 상장기업에 적용시켜 검증해 본 것이었죠. 그는 1982년도에 논문을 쓰고 1986년에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그의 동생과 함께 자산운용사 소브린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소브린 자산운용으로 불리는 소브린 에셋 매니지먼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소브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론을 검증해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자산운용사를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을 반드시 검증해보고 해야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검증해보고 시작할 수는 없지만 금융 같은 특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 리차드 챈들러는 신흥시장에 뛰어들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을 찾아내어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보유 지분의 힘을 빌려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지배구조가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주식은 오르게 됩니다. 2003년 한국의 SK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논문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준 가장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SK글로벌이 1조 5,817억 원대의 분식 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해외 법인과의 거래 대금을 조작하여 자산과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을 썼죠. SK글로벌은 제품, 원자재 등을 구매하면서 물건을 받고 나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외상 매입금을 장부에서 누락시켰는데 이 액수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해외 법인이 손실을 입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가짜 매출 채권을 버젓이 회계장부에 기입해 넣었습니다. SK는 SK글로벌의 모회사였기 때문에 주가가 13,000원에서 6,000원 언저리로 폭락하였습니다. 이를 틈타 서브리는 SK의 주식 1902만 800주를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대략 전체 지분의 15% 정도 되는 양입니다. 총 1768억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서브리는 최태원 회장 퇴진을 비롯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는 1조 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어 경영권을 방어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서브리는 2년 3개월 후, 정확하게는 2005년 7월 18일에 영국 및 홍콩 등지의 외국 투자기관들의 SK 지분 전량을 팔았습니다. 당시 서브리는 주식을 팔아서 거의 1조 원을 벌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두 9,359억 원을 벌었는데 그중 시세 차익 7,558억, 배당 485억, 환차익 1,31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세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당시 1조 원의 돈을 벌고도 세금을 얼마 내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의 세법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브린의 한국투자는 그의 석사학위 논문의 이론에 따라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석사학위 논문은 1조 원짜리가 되는 것이죠. 2020년 3월 11일 기준으로 리차드 챈들러는 대략 2조 9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4조 6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은 다반사라서 크게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그의 자산을 가지고 평가하면 그의 석사학위 논문은 1조를 넘어 대략 3조 원쯤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2006년 챈들러 형제는 대략 5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평균 수익률은 36%였습니다. 2006년 말에 두 형제는 재산을 분할하여 각각 자신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가 쓴 논문의 가치를 가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차드 챈들러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러한 성공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SK 주식을 팔고 고향 뉴질랜드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뉴질랜드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었죠. 당시 더 뉴질랜드 헤럴드는 형제 부자 명단에서 최고의 거물들을 제압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서 그들의 놀라운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2005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뉴질랜드에서는 좋은 날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멋진 논문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떠나서 보면 논문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만만히 볼 일은 아니지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신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공 분야에서 찾아보면 이런 정도의 논문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멋진 논문 한 편 써보겠다는 야심찬 젊은이가 기다려집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대학원에서 논문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대학원, 참으로 멋진 이름이죠. 그곳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닐까요? 지식은 돈이 됩니다. 지식은 힘이요 국력입니다. 다시 두 형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형 리차드 챈들러는 제3세계 교육사업을 위하여 1,000억 원을 기부하였고 동생 크리스토프 챈들러는 아프리카 열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1,0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들의 기부 행진은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식은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카르트TV는 합리적인 생각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숫자와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정보와 관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을 눌러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인, 우리는 더 멋진 한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